911, where's your emergency? 2005년 3월 28일 플로리다주 볼루시아 카운티의 한 집, 줄리 헐렌과 애니어스 헐렌이 집에서 총을 맞아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Hello. 그들의 외동딸에 의해 처음 Is everything 발견되었죠. okay? 티아 헐렌은 잠결에 무언가를 들었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티아는 먼저 엄마와 아빠를 찾았죠. 그리고 피 웅덩이에 누워있는 엄마와 아빠를 발견합니다. 티아는 전화를 들어 911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원에게 My mommy and daddy. Uh-huh. I think there's a bullet on the floor. 엄마와 아빠가 There's a 바닥에 what? 누워있다고, 집 여기저기에 피가 묻어있다고 알렸죠. 상담원은 아이가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침착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Okay, baby, okay. Oh my goodness, and you have your little doggy with you? And 3 cats. Well, and you got some cats too? 3 cats and 1 dog. Okay. Are you the only one there besides mommy and daddy? I said mommy and daddy and they didn't even answer. Okay. I don't see them, but I'm scared. Oh, sweetheart, I will not let anything happen to you. Can you send the deputy down? I promise I will. And you're only 5 years old? You are so smart for 5 years old. 통화를 이어간 지 4분이 좀 지나고 집 앞에 경찰이 도착해 Sir. Talking to the dispatcher? Okay, tell her I'm here now, okay? You can hang up. Bye, sweetheart. You can't.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갔고 줄리와 애니어스를 발견합니다. 줄리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지만 아빠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그를 병원으로 이송시켰지만 치료를 받는 중 사망했습니다. 5살 티아는 한순간에 부모님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어린 딸이 있는 젊은 부부를 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한 것일까요? 경찰은 이 잔인한 살인범을 잡기 위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범인을 찾게 되는데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범인의 이름은 데이비드 에드워드 존슨. 이 범인은 부부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불법 약물 보관 혐의로 체포됐었는데 자신을 신고한 사람들이 이 부부라고 믿었고 2 사람을 살해하기로 계획한 뒤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범인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를 신고한 것은 부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잘못된 오해로 인해 어린 티아는 부모님을 잃어야만 했던 것이죠. 또 안타까운 점은 데이비드가 이 가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줄리가 데이비드를 두려워하며 집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 명령을 받아내려 했습니다만 리처드 그레이엄 수뇌판사는 폭력 혐의는 없으며 제시된 혐의만으론 스토킹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했죠. 사건이 일어나고 리처드 그레이엄 수뇌판사는 요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속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 후회했죠. 어느 나라나 스토킹법이 너무 허술한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범행이 일어나야 스토킹이라고 인정되는 걸까요?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지켜보고 위협을 하며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데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인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아프네요. 티아에 대한 이후의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조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으며 이름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저 티아가 잘 지내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2번째 사건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모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피해자 레이시 엘렌 플래처는 부모님으로 인해 너무나 끔찍하게 숨진 채 발견됩니다. 그녀의 부모님인 쉴라와 클레이 플래처는 루이지애나주 슬로터라는 사람이 많지 않은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2 사람은 마을 사람들에게 인망이 있었죠. 베턴루지 남북전쟁 원탁회의의 일원이었으며 쉴라는 마을 관리자로 일했고 부부는 주말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쉴라와 클레이는 마을 사람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마을 사람들도 부부를 무척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 사람에겐 예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어린 딸은 같은 골목에 사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레이 씨는 배구하는 것을 좋아했고 활동적인 성격이었죠. 이런 레이 씨가 9학년을 마지막으로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레이 씨를 기억하는 친구들 모두 레이 씨가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닌 소녀라고 기억했죠. 하지만 그 뒤로 그녀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2022년 1월 3일 오전 2시 911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 전화였죠. 구급대원들이 서둘러 출동했고 그들은 자신들이 본 곳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방송국 검시관에게 연락을 취해 레이 씨의 집으로 오도록 했습니다. 검시관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정말 심한 악취가 나고 있었고 냄새는 참기 힘든 정도였죠. 얼마나 끔찍했던지 그는 뛰쳐나와 마당에 구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확인한 소파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안에 메마르고 상의만 입은 레이 씨가 오물을 뒤덮고 옆으로 쪼그려 누워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레이 씨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심각한 사회 불안증으로 인해 부모가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변 사람들이 레이 씨를 볼 수 없었던 거겠죠. 43kg을 약간 넘는 무게에 옆으로 쪼그려 누운 상태에서 거의 어깨까지 파묻혀 있었으며 사망 원인은 기아와 코로나19의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시관에 따르면 레이 씨가 소파에 녹아들었고 배에서 소파 재료와 오물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검시관은 그 모든 장면을 역겹다고 표현했으며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고 일주일을 울었을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두 번째 충격적인 것은 레이 씨가 소파에서 적어도 12년을 보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소 10년 동안은 의료 방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조사됐죠. 레이 씨는 눈을 제외한 수의근이 완전히 마비를 특징으로 하는 희귀한 신경질환인 감금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말도 나왔으나 나중엔 감금증후군 소견이 아니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이 감금증후군은 의식은 있지만 전신마비로 인해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외부와 소통도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거동이 불편한 딸을 부모인 쉴라와 클레이가 모든 것을 케어해줬어야 했다는 건데 그들이 말하길 자신들은 수건으로 레이 씨를 정기적으로 닦아주었으며 2011년이나 2012년에 레이 씨가 집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 했기에 집에 머물렀고 이것에 대해 불평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부는 2022년 5월 2급 살인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됐지만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피고 측이 공소를 기각해야 할 3가지 이유를 제기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인정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특별한 의도가 없었다. 판사는 이것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재판장이 서명한 것이 아니다. 이건 역시 판사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이유인 공소장에 적힌 언어 결함이었습니다. 판사는 이를 인정하며 기소를 기각했고 부부는 보석금으로 풀려납니다. 그러나 2023년 6월 19일 부부는 사망에 이르게 한 심각한 방치로 인해 2급 살인 혐의로 다시 한번 기소됩니다. 지방검사가 대배심에 의해 살인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대배심에서 자료 사진을 보여줄 때는 너무나 참혹한 사진이라 충격을 받을까봐 의료진이 밖에서 대기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부부는 너무 뻔뻔하게도 소파를 떠나지도 않고 주변에 용변을 본 건 레이 씨다 라며 딸 탓을 했습니다. 자신은 레이 씨의 상처를 정기적으로 치료해 주었다고 덧붙였죠. 그러니까 그녀가 사망한 것에 자신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며 두 사람은 보석금으로 풀려나 있는 상태이고 2023년 후반에나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사실 놀랍습니다. 이만한 사건인데 어떻게 아직도 누군가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들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레이 씨의 부모님은 레이 씨가 혼자 죽어가고 있을 때 여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무고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레이 씨에게 정의를 안겨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힘내고 있으니 그에 합당한 벌을 레이 씨의 부모님이 받기를 바랍니다.
씁쓸한 것이 주변 사람들도 부부에게 딸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부부가 대체 얼마나 사람 좋은 척 주변 사람들을 속였으면 레이 씨의 상황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이웃 사람 중 한 명이 15년은 레이 씨를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는데 정말 아무런 의심도 되지 않았을까요? 주변 사람들도 이번 일로 참 많은 생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두 번째 사건 역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 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다른 두 사건 다 누군가에 의한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오해에서 일어난 끔찍한 창극이었고 두 번째 사건은 믿어 의심치 않을 내 부모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죠. 둘 다 다른 사건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를 사건이었다는 것과 누구도 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루빨리 법으로 피해자들이 보호받는 세상이 오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